안녕하세요. 비둘입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6월달이죠, 이번 전시회가. 네, 6월 13일부터 7월 8일까지 서울 강동구에 있는 서울시민대학 동남권 캠퍼스 시민갤러리 전시랍니다. 이번 주제는 뭔가요? 주제는 공간에 대한 주제고요. 그래서 저는 동물원이란 공간에 대해서 생각하게 보는 전시를 기획을 했고요. 그래서 전시명은 동물들의 공간 동물원입니다.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다큐멘터리 작품들, 흑백사진도 전시가 되고요. 그리고 전박의 물범이나 사막여우 같은 칼라 작품, 그리고 장노출하고 최근에 열화상까지 해서 제가 지난 15년 가까이 작업했던 대표작들을 전시한다고 보시면 돼요. 총지편 이런 걸로 보시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떤 하나의 특정한 어떤 주제에 국한된 거 아니라 제가 작업했던 거를 다 모아가지고 지난해 했던 개인전보다 좀 더 확장된 그런 확장판 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 기대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특히 2013년 올해 작업한 신작이 한 점 포함되고요. 한 점? 네, 한 점이라고 해서 좀 적을 수가 있는데 되게 의미가 깊은 작품이고, 뭐 제게는 그렇고 좀 많이 사연이 있어요. 근데 이 사연은 전시장에 오는 분들한테만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게 약간은 너무 좀 슬픈 사연이라서 작품의 주인공인 동물이 올해 세상을 떠났어요. 안타깝게도. 뭐 저는 그걸 알고서 준비했던 건 아닌데 작품 선정을 한 다음에 나서 그런 결과물이 만들어졌고, 아직도 저도 그 세상을 떠난 동물 때문에 좀 슬픈 마음이 아직도 있고요. 공개적으로 좀 밝히고 싶진 않은 것도 있어요. 왜냐면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 동물이 하늘날 간 거를 오히려 좀 이용해서 전시를 했다고 좀 볼 수도 있겠는데 저는 그런 건 아니었고, 그럼 이것만 해도 아는 분들은 알 거예요, 누군지. 그리고 이번에 이제 청주 시립미술관 오창 전시관, 네. 거기에 네. 이 전시를 마치고 나서 10월 달에는 이제 청주 시립미술관 분관인 오창 전시관에서 대관 전시를 하게 되는 건데요. 이제 분관이라 하면 미술관에서 운영하는 이제 다른 좀 작은 미술관의 개념인 거고요. 오창 전시관 당연히 오창이랑 지역에 있는데 오창 호수 도서관이란 공간에 2층에 전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간에서 제가 유료로 대관을 해서 하는 전시이고요. 아무래도 제가 청주라고 하면 갑자기 뜬금없을 수 있는데 제가 태어난 곳은 충북 청주고요. 구 청원군이긴 한데 좀 제가 태어났던 지역에서 제 전시를 한 번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올해는 작업이 15년이 되는 해라서 이렇게 대관 전시를 생각을 했었고, 이제 공모를 또 신청을 해서 하게 된 거죠. 전시 공간이 약 76평 정도 되는데요. 엄청 넓죠. 그래서 작품은 더 많은 30장 정도인데 아직 정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 전시에서는 제 대표작과 더불어 올해 작업했던 신작을 더 추가해서 전시할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은 상위 삼촌을 힘나게 합니다. 청주 전시 네. 그 제목은 뭐예요? 동물원 가로하고 2009 물결에서 이제 2023이거든요. 네. 그래서 15년간. 네네. 그래서 이제 제 15년간의 동물원 작업을 조망하는 전시이고요. 여기서 조망이라고 하면은 보통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아래에 있는 풍경을 내려다보는 거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어떤 작업을 해왔는지를 정리하는 그런 전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작업했던 거 한번 뒤돌아도 보고 한번 네. 마무리도 하고 네네. 작업도 해보고. 그래서 전시와는 별개일 수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작업으로는 엊그저께 동물원에 갔다 왔는데 그게 500번째를 맞이했어요. 오, 축하드립니다. 물론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 이런 숫자 채우겠으면 뭐 진작에 채울 수 있는데 그래도 저는 하나의 건너가는 과정이라고 보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좀 저도 어떤 작업을 해왔는지 좀 정리하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시 기간이 10월까지로 아직 좀 남아있는 관계로 이제 시민갤러리 전시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작품 선정에 많은 좀 심혈을 기울이고, 그리고 작품에 대한 또 평론도 같이 추가해서 이제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전문가 섭외 등 해서 할 거고, 그 전시도 제 고향에서 하는 전시인 거라서 기대감이 크고요. 지난달에 보고 왔어요. 오창 전시관을 지난달에. 네, 전시관이 꽤 좋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클릭은 상위 삼촌을 힘나게 합니다. À không rồi. 전시랑 좀 별개일 수 있는데 지금 책 쪽 출판 쪽도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사진집보다는 좀 에세이 될 것 같은데. 미래에 해보고 싶은 작업이라. 네, 있습니다. 미술관 옆 동물원이라는 영화를 많이 아실 텐데요. 그게 실제 과천에 있는 서울대공원 옆에는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이 있는데요. 그 미술관 옆에 동물원이 있어갖고 그렇게 만든 건데, 제가 할 작품의 다음 힌트는 동물원 옆 식물원입니다. 동물원 옆 식물원. 그래서 동식물이라고 많이 표현하잖아요. 동물, 식물. 그런데 저는 이제 동물에 대해서 작업을 해왔다면은 이제 식물에 대해서도 한번 작업을 하게끔 그런 호기심이 생겼고요. 식물이 주제인 거죠. 식물이야 이거. 네, 그 명칭은 이제 동물원용 식물원을 했는데, 동물원을 이제 떠나서 물론 또 동물 아예 접는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동물 옆에 있는 식물원을 주제로 해서 식물에 대한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냥 떠오르는 거는 식물은 좀 흔한 주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다큐멘터리 작업은 아닐 거고요. 저만의 좀 만들어내는 작품이 될 것 같아요. 뭐 단연 예술 같은 그런. 그렇죠. 그래서 좀 그동안 했던 기법과는 다른 기법으로 할 거고, 뭐 다큐멘터리 한다고 하면 제가 식물도 기르고 있어요. 그것도 공교롭게도 민님하고 지난 3월달에 김포 민속 5일차 갔잖아요. 아, 기억난다. 그때 히아신스하고 다육이를 사왔는데, 제가 그동안 다육이를 많이 사왔었어요. 사다가 길러내서 다 죽였는데, 그때 이제 꽃식물을 안 샀거든요. 히아신스 산 게 처음인데, 걔를 사다가 키워보면서 좀 재미와 더불어서 한편으로는 꽃도 좀 시들더라고요. 또 생명체라는 존재도 들었고, 그리고 동물이라는 존재에 집착을 해왔다면은 좀 관점을 바꿔서 식물에 대해서 작업을 해보려고 하고요. 지금은 뭔가를 정한 건 아닌데 고민 중이고, 뭐 한 가지 더 힌트를 드리면은, 원래 기존에 하고 싶었던 작업은 천연기념물이었어요. 천연기념물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지정하는 동식물에 해당되죠. 그렇기 때문에 천연기념물을 그냥 찍는 건 아니고, 저만의 천연기념물을 만들어 보자는 생각도 있었었고, 왜냐면 천연기념물이라 하면 국가에서 그만큼 소중하게 다루는 건데, 이미 이제 전체적인 국가에서 지정한 천연기념물을 총망라한 책자는 있어요. 사진, 예. 네, 사진 다 있고. 그래서 그거를 전 똑같이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고, 저만의 천연기념물 만들어 볼까 하고요. 이게 천연기념물이나 한글 글자도 멋지지만 영어명도 내추럴 모뉴먼트 이런 자체라서 각 나라마다 천연기념물이 있는 거라서 한번 저만의 천연기념물을 만드는 작업. 오, 괜찮네요. 네, 그래서 아직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네. 그것만 있지. 그거를 저는 이제 약간은 1, 2년의 단기적인 게 아니라 한 5년, 10년 할 수 있는 좀 중장기 프로젝트에 끌리는 것 같은데요. 그런 이유는 이런 좀 보편적인 거나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소재에서 자기만의 독창성, 창조성을 찾아가는 게 어떤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예전에는 사실 특이했던 것, 아무나 못 보던 건데,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흔하게 보는 것들 중에서 색다른 의미, 어떤 걸 창조적으로 끌어낸다면 그게 작품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만큼 공부도 많이 하려고 하고요. 다행히 서울 동물원 내에 서울 식물원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최근에 가봤는데 또 도서관이 있더라고요. 책자를 뭐 유아용, 청소년, 어린이용까지 구분해 놔서 그걸 통해서 공부를 하면은 식물에 대해서 참 재밌는 작업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천연기념물 작업. 네. 그거는 이거 천연기념물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1호는 대구에 있습니다. 대구. 타공산이. 산은 아니고요. 거기는 이제 대나무, 아, 대나무가. 대나무 숲. 거기가 천연기념물 1호라더라고요. 대나무가 아니고 대나무 숲 자체가 천연기념물. 그쵸. 하나 나무가 아니라 같이 모여있는 숲 같은 곳. 그래서 약간은 다큐하고 이제 만들어내는 그 중간에 어디쯤 있는 사진이 될 것 같은데. 천연기념물은 좀 장시간에 작업하면서도 의미 있는 그죠. 작업이 될 거 아니에요. 또 저는 다큐멘터리 사진의 가치는 여전히 있다고 보고, 또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작가님만의 시선을 네. 한 5년 후에 최소. 식물에 대한 작업들은 사실 많이 있고요. 뭐 세미라를 그린다든가 아니면은
식물이나 나무 같은 것들 작업을 해서 나무가 많이 사실 많죠. 근데 저는 어떻게 작업할까지를 정한 건 아닌데 제가 직접 반려식물 같이 식물을 기르고 있어요. 그때 김포 민속 5일장 갔던 계기가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뭐 식물 더 많이 샀어요. 막 고무나무라든가 커피나무 사가지고 이 커피나무 샀어요. 커피나무요? 네, 커피나무가 있어요. 이게 3, 4년 정도 기르면 수확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오늘도 막 불 켜주고 왔어요. 열매 내면은 그죠. 수확 한번 해볼게. 커피 네, 3년, 4년 기다려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새로운 작업은 구상은 이미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동물하고 뭐 식물 앞으로 작업하고 있는데 사람에 대한 작업을 한번 해보고 싶지 사람의 않은지 그냥 궁금해서 작업도 구상을 해놨었는데 언제 실행할지 좀 문제긴 하거든요. 어떤 거냐면 이제 이뭐 기존에 있던 작가님들, 작가 선생님들이 했던 건데 예술가의 초상이라는 작업이거든요. 이거는 뭐 우리나라 치면 윤명식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뭐 60년대, 70년대 이제 소설가나 문인들 아니면 예술가 분들이 했던 작업이고 또 더 아래 내려가면은 이제 앙리카르 때의 브레송도 당대 저명한 예술가들의 작업을 했었죠. 인물사진. 저는 이제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뭐 저랑 비슷한 또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많이 말할 수도 있는데 동시대라고 하는 현재를 살아가는 예술가 분들에 대한 초상 작업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 1호 찍어보고 싶은 분은 누군가요?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아직 정하진 않은 것 같아요. 1호라고 할 분은 이거는 뭐 일단 염두에 두고 계신 분 아직 없어요. 아직 근데 주변에 뭐 사진 찍으시니까 뭐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사진 작가분 한번 찍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사진 작가는 고려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요? 네. 오. 뭐 그분들은 저보다 더 잘 찍는 거고 저는 어떤 테크니션의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예술가들이면 근데 이것도 좀 예술가라고 해서 어떤 장르적으로 뭐 시각예술뿐만 아니라 음악이라든가 춤이나 무용 이렇게 보편적으로 더 확대될 수 있는 네. 쉽지 않겠네요. 일단 섭외부터 해가지고 섭외는 이제 차근차근히 한 명 한 명씩 뚫어 나갈 생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실행 계획을 안 잡았던 거는 앞단에 있는 작업들이 좀 풀리고 나서 할 거고, 이거는 또 장기가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당장 이제 뭐 투자 개념인 건데 당장 어떤 작품을 만들어야겠다는 건 아니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들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좋은 작업이 될 것 같거든요. 제가 광명우 작가님하고 얘기할 때 네. 이걸 사진은 어떤 거 찍으면 좋겠어요? 한번 물어봤을 때 박 작가님 그 얘기를 했어요. 인물 사진도 아무나 찍으면 안 되고 좀 유명한 사람을 찍어야 인물 사진이 사가 나지 그 얘기를 하는데 작가님이 이제 하신다 그러니까 환영합니다. 저는 유명인 하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도 약간 발굴해 나가는 그런 느낌으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제가 이걸 인물 사진 같은 경우는 여성 인물을 대상으로 한 모델 사진을 했었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이제 또 어느 정도 이제 마감이 되는 것 같고, 근데 그거의 연장선에는 좀 더 의미를 있게 한다면은 한번 다른 예술가분들은 어떻게 좀 살아가고 있을까, 그런 호기심과 또 그분이 지금 유명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또 유명해질 수도 있는 거고, 또 나중에 또 세월이 지났을 때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서 이거는 사진만 찍는 건 아니고 인터뷰와 글 같은 거 같이 갈 생각 예정이고, 어떤 특정한 대상이 아니라 그냥 예술을 한다고 하는 작업을 하는 다양한 뭐 매체는 뭐 사진일 수도 있고 음악이나 미술이나 건축일 수도 있고 장르는 구분 없이 작가라고 하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인물 사진을 촬영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스타트는 올해 내에 할 거고요. 이건 이제 아름아름 제가 이제 분야를 넓혀가는 걸로. 작업이 쉽지도 않겠어요. 일단은 그 연결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뭐 전망을 따든지 이렇게 연결해야 되는. 인스타그램이나 또 제가 나름 또 미술 전시 분야 인플루언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좀 하고. 네. 그거 겸해서. 그죠. 그 작가님들한테도 이거 했을 경우에 또 매력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걸 좀 연계해서. 뭐 지금도 저의 전시, 제 블로그에 있는 전시 소식 같은 경우 작가님 보여주시는 거 그냥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고대현 작가님도 제가 올려드렸어요. 사진집. 그런 것처럼
유명한 사람, 지금 유명한 사람보다는 작업을 하고 있고, 제가 만약에 예술가로 간다면 누군가가 이렇게 작업한다 그러면 저는 찍을 것 같아요. 뭐 뜻깊기도 하고 그, 작품인데. 그죠. 이게 계기가 됐던 거는 올해인가 작년인가에 윤명인 선생님이 예술가 초상했던 작업을 유명한데 그 작품들이 국립현대미술관에 소장됐거든요. 다시 재프린트가 돼가지고. 근데 그때 당시에 활동했던 예술가들, 물론 그때도 유명했지만 지금은 더 유명해진 분들 많죠. 한편으로는 또 그때는 사실 유명하지 않았고 그쪽 미술계 내에서 많은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초상 작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그냥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고 스쳐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굉장히 뜻깊고 중요한 작업으로 보이잖아요. 저도 거기서 많은 좀 감명을 받았었고요. 사진 쪽은 일단 제외시킨 게 잘한 것 같아요. 박명호 작가님이 이미 다 하고 계시니까 사진 쪽은 좀 보고. 그죠. 그리고 약간은 완전한 재해보다는 할 수는 있는데 그 주 집중 대상이라기보다는 할 수는 있죠. 근데 그것도 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예술 전 분야가 되는 거죠. 그 미술 작가 그런 거기에 어떤 회화라든가 조각이나 그런 분들이 아니라 음악도 할 수 있고 춤도 할 수 있고 하는데 근데 이것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분이 어떤 작업을 하고 있고 좀 저하고 좀 제가 생각할 때 괜찮은 작업이고 많이 소개를 하고 싶은 분? 뭔가 또 한편으로 그분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빛을 발하지 못하는 그런 맥락을가 맞닿은 지금 사진을 하고 계시니까 사진 하면서의 최종 목표, 뭐 꿈 같은 것도 될 수 있고요. 꿈은 사실 그전에는 너무 원대한 꿈을 정했던 것 같아요. 막 예를 들면 뭐 제가 히말라야 등반하겠다는 것처럼 너무 높은 목표 잡았는데 그런 목표보다도 계속 꾸준히 새로운 작품을 계속 하는 것들 그게 제 목표 같아요. 작업을 이어가서 아까 식사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1년에 한 번 정도 전시를 하는 것들 그거는 제가 노력만 하면은 물론 작품이 큰 변화를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전시 정도는 제가 노력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사진이 재밌으신 거예요? 그죠? 사진은 재미와 즐거움? 물론 저도 일적으로 하는 건 있긴 한데 그런 만큼 재미를 위한 분배를 해놨어요. 카메라도 많이 다양한 옷을 입는 것처럼 아니면 신발을 착용하는 것처럼 저도 다양한 카메라와 그 카메라마다 목적이 다 다르거든요. 카메라 좀 빌려 써야겠네요. 그 카메라 자랑은 전혀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그 사진을 통해서 물론 돈을 버는 일도 하긴 하지만 전적으로 사진의 목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작품이고 작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공부를 또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발전들 또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떤 점이 좀 이점이 있을까요? 공부는 좀 전문 자격증 같이 그런 게 좀 운전면허 라이센스 같은 개념 같아요. 운전면허증이 있으면은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아무래도 저는 이쪽에서 전공을 하지 않았던 점이 있기 때문에 전공을 함으로써 그런 제가 부족한 어떤 자격도 갖추게 되고 한편으로는 저도 사실 공부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그냥 작업했던 보이는 데 찍고 그랬던 것들이 많은데 물론 그런 사진도 의미가 있지만 좀 더 많은 탐구? 연구가 병행이 된다면은 요즘같이 누구나 다 사진을 찍을 수 있고 인공지능도 사진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시대에서 의미 있는 작업은 무엇일까 고민해서 하는 거죠. 만약에 공부를 하게 되고 하면은 뭐 기존 대학 관련 교과 과정은 상당히 이론적이잖아요. 뭐 하려면 이론적으로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게. 사진 전공은 아닙니다. 다른 쪽. 네, 사진 전공 아니고 이제 다른 미술 이론 쪽으로 공부를 하고 있죠. 이론적으로 빠지게 되면은 이론적으로 너무 만들어낸다는 느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오히려 날 것일 때와 이제 배웠을 때 하는 거랑 좀 차이점이 있을까요? 차이점이 있는 거는 이제 사진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해왔고 하려고 하고 이제
이론에 국한될 수도 있지만 또 이론을 넘어설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이론? 그러니까 철학적인 바탕이겠죠. 작품을 왜 했는지의 어떤 당위성이나 그런 것들인데, 그런 걸 이제 그동안은 사실 경험을 통해서 소위 몸빵을 해서 좀 익히고 배워왔던 거죠. 몸을 고생했던 건데, 그렇게 배우는 것들은 사실은 한계가 있다고 봐요. 이거는 나이가 많이 들으면 힘이 떨어지는데 몸으로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는 머리를 움직이는 거고. 그럼 다른 사람들 어떻게 했을까 작업도 보고, 제 작업 그 부분은 동의를 해요. 뭔가 머릿속에 있는 걸 미리 연구를 하고 만들어낸다 그러죠. 그걸 하면 일단 몸이 덜 피곤하잖아요. 시간상으로 들어서. 저는 그걸 지향해요. 무작정 돌아다니면 찍고 가서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를, 물론 기본 베이스를 다큐멘터리 사전에 시작을 했지만 또 만들어내는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떤 하나의 장르적인 작업의 방식을 고정시키진 않을 것 같고요. 그냥 그 작품 주제에 맞는 최적의 방법으로 찾아서 결국 어떻게 하면 최적화된 가장 좋은, 가장 창조적인, 제가 좋아하는, 제가 이게 생각했을 때 이게 괜찮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 수 있을까? 그게 우선인 거지. 꼭 다큐멘터리 해야 되는 거 아니면은 만들어내야 된다는 어떤 특정한 방식에는 사실 규정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어떤 뭐 장르적이나 뭐 그런 건 국한되어 있지는 않아요. 꼭 이게 맞고 틀리고는 아니고. 예. 저는 좀 그런 거는 깨어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 부분은 사진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생각인 거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사진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연이나 어떤 거에 엮여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어떤 남의 눈치를 보거나 어떤 인간관계에 얽혀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자유롭게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거는 전공에서 물론 인맥이 있고 또 관계가 있고 하면은 좋은 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그 관계를 경조라도 챙겨야 되고 뭐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왔다 갔다 거리고.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아예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오히려 더 생각이 더 자유로울 수가 있죠. 뭐 대부분 예술계가 그렇죠. 인맥, 학연, 지역, 뭐 기왕 비슷한 사진이면 나온 사람은 수사표고, 뭐 그게 한국만 있잖아요. 그게 작품이 좋지가 않으면 그것도 인맥도 필요 없는 거고, 뭐 기껏 소개해줬는데 작품이 개판이어가 이따구로 소개해줬더니 나도 행복만 가고 괜히 소개해준다고. 뭐 그런 자체가 이제 뭐 보증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학벌이라든가 아니면 또 경력들, 이력들이 좀 갖춰야 되고, 또 아니면 지인 누군가 추천 뭐 그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결국은 여기 이제 실력은 그게 제일 중요한 건 아니에요. 실력은 기본이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게 밑바탕이 되고 다른 게 덧붙여지는 거라서 중요한 거는 작품, 작업이고, 그걸 이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실행력도 있어야 되겠고, 그러려고 할 때 저는 어떤 거에 종속되거나 묶여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약간 제가 자유로움을 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제일 가장 맞겠다고 싶은 걸로 결정하고 판단하면 그렇게 실행을 해서 계속 하는 것 같아요. 할 뿐. 공익거래는 뭐 아까 층간소음이죠, 층간소음. 아까 얘기했죠 그거. 그래서 찾아보니까 법정 스님 그 증문 리스트가 나와요. 층간소음이 어떻게 되냐니까 막 법정 스님이 얘기해 주셨죠. 이렇게 누구나 다 겪고 있다. 자기 층간소음 겪고 있는 상대방은 자기 때문에 힘들어할 수도 있다. 그리고 뭐 집을 이사 간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곳에서 층간소음이 발생할 수도 있고, 결국 남을 바꾸지 못하잖아요. 저를 바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좀 집에 있는 시간을 줄여야 될 것 같고, 최근에는 이제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공부가 사실 집중력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인을 찾다 보니까 최근에 발견된 그 주요 문제 중에 하나가 멀티태스킹에 있었거든요. 멀티태스킹 자주 하세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식사하면서 영상을 보는 거죠. TV를 본다든가, 운전하면서 전화를 한다든가, 노래를 듣는다든가. 멀티태스킹이 기본이었어요. 막 작업할 때 노래 듣고, 아니면 막 영상을 떼놓고 막 보고. 특히 밥 먹을 때는 영상을 꾸준히 봤어요. 봐야지만 밥 먹었는데, 그게 하는 게 뇌에 엄청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집중력 떨어지고. 그래서 좀 멀티태스킹 줄이고, 특히 SNS 같은 거에 많이 신경 쓰잖아요. 저는 그래서 좀 그걸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노력들도 하고 있고, 작업을 하거나 전시를 하게 되면 사실 SNS 안 할 수가 없어요. 홍보를 하기 때문에. 왜냐면
거기다 유료로 광고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홍보를 해야지만 전시 수익을 알게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매체들을 SNS를 운영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 또 이걸 빠져들잖아요. SNS 그런 회사들이 그렇게 만들어 놨고. 근데 대신에 그래서 좀 집안 정리를 좀 깔끔하게, 집안에 좀 난잡하면 방이 어지러우면 정신세가 어지러우니까 뭐 저도 집이 뭐가 그렇게 많아요. 엄청 작품을 갖다 놓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것들 정리하려고 하고. 제가 좀 버려드릴까요? 아니요. 과감하게. 버리면 안 돼. 다 중요한 것들. 다 중요하다 근데 뭐 옷가지들 있잖아요. 뭐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안 입는 건 당장 버려야 돼요. 아, 그쵸. 결국은 안 입어요. 다 중요하다 근데 뭐 옷가지들 있잖아요. 뭐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안 입는 건 당장 버려야 돼요. 아, 그쵸. 결국은 안 입어요. 저도 물론 그런 좀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차차 줄여내는 과정들을 할 거고, 또 올해는 어쨌든 전시도 있고 뭐도 있고 막 해갖고 막 바쁜 일들이 산적해 있으니까 공부도 해야 되고 건강도 해야 챙기고. 취미는 따로 있나요? 취미를 식물 기르는 게 취미가 된 것 같아요. 건전한 취미네요. 아, 네. 그래서 제 박스장 바로 옆에 있고, 지금 커피나무를 비롯해서 다육이도 있고 물배추도 있고, 다양한 식물들 기르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마다 걔네들의 상태를 꼼꼼히 살피고. 주로 해야 되잖아요. 그냥 관심이 있어야 되니까. 그냥 불만 켜놓고 뭐 제때 물 줄 때 하는 거고. 근데 그게 좀 주위와 관심을 돌리는 것 같아요. 제가 가진 어떤 제 문제나 관심으로부터 똑같은 고민들 그런 것부터 좀 식물한테 눈을 돌림으로써 좀 더 해소하는 효과는 있거든요. 또 살아있는 생명체다 보니까 또 변화가 되잖아요. 물론 죽기도 하고 시드는 경우도 있고 한데, 최근에 제가 고무나무를 샀거든요. 같이 산 거예요. 고무나무와 커피 샀는데 걔가 잎이 11개 있거든요. 되게 생생했는데 며칠 하다니까 입이 안 떨어지더니, 그래도 껴 떨어진 애가 막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반면에 커피나무는 되게 쌩쌩하고, 고무나무가 잎이 다 떨어지고 나서 제가 이렇게 뽑아가지고 물에 넣었어요. 수경재배로. 찾아보고서. 근데 그게 다시 빼갖고 화분에 심어 놓고 나서 거기를 물을 줬죠. 영양제도 줬는데, 그래서 한 2-3주가 지났거든요. 그러고 나서 어제 봤는데 이 가지 부분에 조그만 싹이 아예 조그맣게, 그게 싹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걔 얼른 조명에 옮겨 놓았고, 또 영양제도 꼽아 놓고 또 물도 줄 건데, 그거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사람만 있다면, 죽지 않은 상태라면은 언제든 어떤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 망하더라도 망하지 않은 게 살아있다면 다시 할 수 있는 거죠. 그 굉장한, 이게 뭔가 제가 그동안 같은 작업을 반복하고 안 되는 때 좌절하고 막 힘들어하고 그랬는데, 그것들을 좀 잊게 해주는, 또 그 과정들이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좀 살아가려는 그런 거였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그 작은 식물,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를 그 식물한테 보면서 저는 많은 위안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 동물원을 작업하고 있어서 남들이 볼 때는 집에 막 고양이도 돌아다니고 개도 있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희 집은 동물을 키우지 않아요. 동물을 키울 수도 없는 환경이고 그냥 멀리서 지켜보는데, 대신에 식물을 사실은 취미로 하는데, 걔네들은 사실 죽어도 사실 그전 슬프진 않았고 아무렇지 않은데, 식물에 관심을 가지면서 조금은 더 생명에 대한 생각들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좋아요. 그래서 작가님 뭐 식물을 기르고 계시잖아요. 네. 사람으로 치면은 결혼해서 애도 한번 낳고 싶고 그러지. 그런 적은 건 아니죠. 그래도. 결혼을 생각이 있지만 그렇다고 막 하겠다 그건 아니고, 뭐 좋은 사람 있어야지 하는 것도 뭐 상황도 맞아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작가님 얼굴 보니까 한 5년 안에 결혼하기 싶네요. 잘 돼가지고. 모르겠어요. 5년 동안 건강이 얼마나 좋아질지 뭐. 근데 이제 약간은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기복이 좀 있는데, 그것들은 줄여 나가고 이렇게 하다 이렇게 쭉 평정심을 유지해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거의 만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혼자서 활동을 하고 작업을 하고 교류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다가 작업이라는 것도 누가 시켜서 하는 거면 제가 하는 거고, 이거 한다고 했을 때 뭐 전시가 되거나 그것도 제가 뭐 선정을 해야 되고 지원하는 것도 있고, 그 주변에 어떤 관심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마라톤 경기를 하는데 이 경기에 어떤 운영 주체랑 참여자 모두 저인 거죠. 그러니까 혼자서 막 마라톤을 뛰고 있는 거죠. 조용히 달리고 있는 거야. 사람들은 저 사람이 마라톤 하는지 뭐 하는지는 관심도 없고, 이건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 작업하는 분들도 똑같겠죠. 그러니까 조용히 혼자 달리는 마라톤이니까 잘 될 때는 잘 가다가 지치면 또 이제 쉬게 되고, 그런 과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일비를 하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좋은 일 있으면 당연히 기뻐하다가 그게 또 지나고 나면은 또 이렇게 좀 시무룩해졌다가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마라톤 그만둔다는 거는 작업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마라톤을 끝까지 완주해낼 수 있을까? 결국 그거는 삶 같아요. 인생.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인데, 사실 저는 그전에는 물론 제가 뭐 작업만 하고 살아왔던 사람도 아니고 직장인이었었고 다른 일을 하다가 이걸 사진이 좋아서 사진을 한 거지, 뭐 예술가가 되겠다고 해서 예술을 한 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사진 활동을 하다 보니까 누구나 처해 있는 그런 예술을 겪게 되는 어떤 문제들과 저도 직면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저는 이번 생은 처음이고 예술가도 처음이고 학교에서 배운 적도 없죠. 그리고 주변에 예술가 활동하는 사람도 없다 보니까 혼자서 이제 몸빵하면서 부딪히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 감내하는 과정들, 거기서 이제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꿋꿋이 가면서 또 즐거움을 찾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복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상하고 있는 거고, 그 안에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계속 할 수 있을까. 기복이 있어야지 좀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늘상 잘 되면 안 되니까. 또 뭐 마찬가지겠지만 1인 가정으로서 경제도 책임지고, 저 같은 경우에 경제가 가장 중요한. 저도 제일 중요해요. 저도 제일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또 작업을 또 작업대로 해야 되고, 또 어쨌든 공부는 공부대로 해야 되고, 저도 이제 할 거는 많은데 그것들을 좀 진짜 중요한 것들, 특히 이런 전시를 앞둔 상황에서는 그게 좀 더 가려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물속에다가 제가 저를 집어넣으면은 제 중요한 부분이나 안 중요한 부분이 가라앉아 뜨잖아요. 제가 해왔던 일들이나 어떤 인간관계라든가 그런 것들이 또 들어가는 시간들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고, 좀 그래서 저는 사실 몇 달 동안은 혼자를 좀 고립시켰던 것도 있어요. 거의 막 미님하고도 한 2달 정도 많이 만나는데, 그동안 뭐 제가 만난 사람은 거의 없어요. 뭐 이렇게 일을 같이 하는 거하고 떼어봤던 거의. 그러니까 혼자 고립되면서 그 고립감 속에서 저를 좀 성찰하는. 작가님 같은 경우에 만약에 로또가 이번 주 당첨됐다. 그럼 뭘 해보고 싶으세요? 이사 가야죠. 네, 이사 가는 거야. 층간소음을 피해서 좀 가서 조용한 곳으로. 단독주택으로 가시면 되겠네요.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그런지 도시가 좀 약간은 좀 힘들어요. 도시가. 물론 생활은 편하죠. 이렇게 도시에 있을 거 다 있는데, 근데 고향이 시골이다 보니까 시골이 정서적으로 저한테 안정감을 주는. 물론 그렇다고 지금 당장 떠났다는 그런 건 아니고. 맞는 대답이네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 집을 사는 게 아니고 층간소음이 또 시달리니까 로또 맞았는데 하는 걸 고작던 거야. 그게 맞는 거죠. 그냥 그게 가장 걸림돌이니까. 사실 건강에 대한 고민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이게 건강을 안 챙기면은 좀만 뭐 이렇게 막 방탕한 생각이요. 그 방탕했다고 해서 뭐 저는 술도 안 마시는데 뭐 그렇게 뭐 하는 것도 없어요. 근데 뭐 운동을 안 하거나 식사를 너무 인스턴트나 챙겨 먹거나 그러면 좀 뭔가 안 좋아지고, 또 무거운 거 많이 들면 또 허리에 통증을 느끼게 되고, 뭔가 저도 허리 아파요. 강제로 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 같거든요. 그리고 잠은 잘 잤다 못 잤다가 이렇게 반복이 되는 상황도 있고, 그래서 계속 내려놓는 것 같아요. 뭔가 이게 나랑 안 맞는 것들, 좀 그전에는 튼튼하고 했을 때는 뭔가 욕심을 가졌던 것들에 대해서 서서히 줄여나가고 있고, 수행하는 거죠. 뭐 수행, 도시 수행이죠. 도시 수행. 종교를 가진 건 아니지만, 그리고 어떤 세속적인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하나의 과정인 것 같아요.
어떤 육체적인 쾌락으로부터 좀 벗어나는 것들. 그런 것도 머리 깎고 절로 들어가셔야 절로 들어가진 않고 그런 것도 사실 굉장히 도시절. 중요한 것 같고 결국 예전에 품었던 생각과 비슷한 것 같아요. 좋은 삶을 살아야 사람도 좋아지지만 작업도 좋아지고 사실 작업만 한 건 아니고 많이 막 다른 것도 많이 했었어요. 노는 거죠. 약간 유흥같이 뭔가 게임에 빠져본다든가 아니면 뭐 영화에 빠져본다든가 술 같은 거 그런 거 말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한번 질리도록 해보면은 다 돌아오는 것 같아요. 막 최근에는 웹툰에 빠져갖고 웹툰 한 편을 며칠 동안 몰아봤거든요. 그 보면은 이제 됐다, 이제 안 봐도 되겠다 했고 그래서 저는 올해는 드라마를 안 보고 있어요. 드라마 이게 막 10시간 넘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빠져들어요. 헤어나집 돼요. 저 드라마 봐요. 그래서 거기 그거는 작년에 없앴고 게임도 막 몇 시간 많이 했어요. 그것도 아직 됐다. 옛날 게임 그런 거 해봤고 다 이제 세속적 욕망으로부터 즐거움으로부터 좀 내려오는 거죠. 좀 소소한 행복들, 식물 같은 경우 그런 것들 잎 하나가 자라는 거 보고서 기뻐하고 행복하는 것들 이런 문명에서 빠져나오고 뭐 그렇다고 밥을 안 먹거나 커피를 안 마시겠다 그런 건 아니고요. 수행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수행. 참고로 저는 면식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라면을 먹는 수행이죠.